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떤 말로 내담자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자살의 문제인가? 이성 문제인가? 진로 문제냐? 아니면은 부모와의 갈등, 선생님과의 갈등,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다, 상담자로서 선생님이다 했을 때 이 학생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찾아왔을까? 이거를 사전에 표정을 보고 알 수 있다면 아주 성공적일 거 아니에요? 또 내성적이라 말을 하지 못하는, 표현을 잘 못하는, 표현의 기법이 약한 이런 친구들에게 사전에 상담자가 알 수 있다면 그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친구의 고민이라든가 부모의 고민 아니면 남자친구의 고민을 알 수가 있어요? 말하기 이전에 이렇게 보고도요. 먼저는 제가 좀 편안한 분위기로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 상대가 말할 수 있게 하는데요. 말하기 이전에 아는 거는 되게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행동,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감지를 합니다. 눈빛만 보고도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가 아니면 진로 문제인가 이렇게 알 수 있다면 너무 효과적일 것 같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눈빛만 봐도 알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대방이 그 말하기 전에 취하는 행동, 저 사람이 좀 그러니까 우울하구나, 아니 기쁘구나, 좀 기쁜 상태구나, 좀 우울하구나, 아니면 상대방 조금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표현을 가지고 아는 경우가 많죠. 1872년 이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인간과 동물에 대해서 그 표현을 연구한 거였는데 그 이후에 21세기 전이죠. 21세기 이후에 최근에 약 한 100만 종류의 사람의 몸짓, 제스처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그런 제스처도 참 중요하고 옷 색깔도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옷 색깔을 입었을 때, 어떤 의상을 입었을 때 이분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고 아니면 자살의 위기에 놓이실 수 있고 갈등과 정서적으로 불안한가를 옷 색깔로서 아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패션 세라피라고 해서 정신병 치료도 패션을 통해서 고치는 이런 기법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직원에 한두 사람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임상 실험을 정확하게 못해서 이 대중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런 선생님도 계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색깔을 보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내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놀랄 일 아니에요? 그죠? 먼저 오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성함이 정진아입니다. 정진아 선생께서는 이 장마철에 흰 톤의 옷을 입었단 말이죠. 베이지색과 흰 톤. 이게 흰 색깔이죠. 하얀색. 인간은 어떤 때 이 흰색을 입고 싶어 하는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언제 입어요? 하얀 거는. 결혼식 때 드레스가 하얗죠. 지금까지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게 바로 결혼식 때 하얀 면사포 웨딩 드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장마 비도 오고 또 뭐 비가 왔다 안 왔다 이 여름철 덥고 할 때 하얗게 이렇게 모임에 입고 나오는 분들, 하얗게 입고 나온 분은 심리적으로 뭔가 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나타내고 싶을 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가운데서 뭔가를 자꾸 나타내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죠. 이제 쉽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튀고 싶을 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갑자기 선생님들이 선생님같이 입지 않고 하얗게 드레스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원피스를 입었다든가 입고 강의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 앞에서
뭔가 심리적으로 오늘은 강렬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다. 이럴 때 그렇게 입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회색을 입었죠. 회색은 그 흰색깔 속에 검정톤, 검정거 속에 하얀 라인이 들어있는 게 이제 그 반반 섞여가지고 회색깔인데, 회색지대라는 말 들어봤죠? 이 넥타이도 회색 아니에요? 회색지대. 이게 회색지대는 중심 세력을 잊어버렸을 때, 주체성이 조금 약해서, 과연 회사로 얘기하면 전무파냐, 사장파냐, 부장파로 갈 것이냐, 학교로만 교장파냐, 교관파냐, 아니면 다른 파벌 속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주로 회색을 많이 입는단 말이었어요. 그러는데도 이 회색 자체는 아주 우아한 면이 있어서 이걸 잘 입었을 때는 강렬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나타내는. 근데 거의 한국 사람들은 회색을 많이 입는단 말이죠. 주색깔, 회색깔. 지금 무슨 색이에요, 이 색은? 미래희망적인 색. 뭐,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색깔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얀색. 그리고 뭔가의 안정된 톤, 마음의 안정. 그러니까 막 흥분된 사람을 안정시키는. 그러니까 오늘 자리를 참 잘 앉아있는 게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카메라를 한번 딱 이렇게 잡으면은 한 사람 빨간 톤이죠. 빨간 거는 동렬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저 빨간 색깔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여성이 입었으니까 남성을 흥분시키는, 군중을 흥분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에서 보면 뭐가 있어요? 붉은 악마들. 스페인의 투 보면 투사가 만도를 들고 있으면 황소도 미치고 관객도 같이 흥분되어 있잖아요. 이게 흥분의 색깔이란 말이죠. 근데 저 색깔은 상대방의 혈압이 높은 사람의 주변에 있으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뇌파수가 달라지고 빨간 거 입었을 때 심장박동이 뛰고 계속 혈압이 상승하고 이런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흥분 색깔이란 말이에요. 저걸 보는 순간에. 근데 이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정적인 색깔을 입음으로써 진정시켜주는.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입는 건 조화가 참 잘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게 남자일 경우에 뭐 연인 관계라고 하면은 대단히 좋은 관계. 이렇게 옷 색깔을 보고. 또 우리가 흔히 입는 색깔 모르죠? 한국의 제일 흔한 옷 색깔이 검정톤. 검은 톤은 뭐라고 그래요?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입는 톤. 그리고 검정거는 언제? 슬픔과 죄악과 상처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검은 톤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검정건 상가갈 때 주로 입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검정 옷을 많이 입어요.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부일수록 또 많이 입고, 검정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 어떤 매력을 느껴요? 아주 우아해 보이죠. 지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아도 지적인 면이 자꾸 강조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불길하고 우울한 옷인데도 사람들이 버리질 못하고 그 옷을 많이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1년 12달 검은 톤을 자주 입고 다니는 사람, 혹시 친구 가운데 내 주변에 검은 톤을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가을이고 봄이고 주로 자주 입는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옷은 가끔 옷 색깔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정 옷이 유행하는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가장 불안할 때, 이게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검은 옷이 유행이고 검은 차도 유행이고 검정 옷을 많이들 입잖아요. 이게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이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또 어떤 색이 있느냐면 노란색 있죠. 노랑은 수명이 짧다고 그래요. 노란색은. 노란색을 입으면은 계속 이 뇌파에 근심 걱정하는 라인이 이제 있겠죠. 이 라인이 있는데 거길 노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란색을 입으면은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 수명이 짧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한동안에 뭐가 유행했어요.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 지금은 아마 그 노래 기억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때는 그것만 들고 다니면 다 국회의원 됐으니까. 누구나 노란 깃발만 들면 국회의원이 되는데 최근에는 언제 사라졌는지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노란 거는 가끔 입어야지 자주 입는 옷은 아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어떤 색깔이에요?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은 그 색깔은
보라색에 가까운. 보라색 가까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심하다. 보라색은. 그래서 보라색은 병을 가져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랏빛 자체가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벗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주 입는 거는 자주. 바꿔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이 예쁜 얼굴이 보랏빛을 입으면 색깔이 지금 표정은 웃고 있지만 우울한 눈빛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보고 보랏빛을 입고 자주 상담하러 온다 학생이 그랬을 때 이제 뭐 브라우스도 좋고 티셔츠도 좋고 입으면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있다. 우울증이 걸려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죠. 무슨 색깔이죠? 베이지색 같습니다. 베이지색 좀 지적인 색깔이라고 그러죠. 흔히 많이들 입는 거. 뭐 평가 안 하겠어요. 베이지색 자체가 그러고. 그래서 의복은 가능하면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보수적인 색깔을 사람들은 좋아한다. 보수적인 색깔. 그래서 보수적인 색깔은 영국 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행의 첨단을 걷고 있는 건 이태리 톤, 파리의 톤, 무슨 뭐 베네통처럼 뭐 열하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이렇게. 근데 옷을 딱 내담자가 입은 옷을 보고 색상이 너무 화려하게 많이 들어있다.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하얗고 뭐 바둑처럼 바둑무늬처럼 많이 들어있다.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뭐 돈을 벌었다든가 보너스를 탔다든가 용돈을 많이 탔다든가 이랬을 때 심리적으로 이걸 좀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지금 돈이 있는데 이거 뭐 근데 돈을 보여주기는 어렵고 의복으로 요란한 색으로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욕구 이게 강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옷을 요란하게 입으면 돈 벌었구나. 어른들 세계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했나 보다. 아니면 뭐 집을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뛰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파랗고 노랗게 입는 것보단 체크 컬러 있죠. 이렇게 체크로 된 이런 컬러 입은 사람은 지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주로 그 옷을 입는다. 그리고 꽃무늬 브라우스 뭐 여성의 경우에 이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아요? 조금 활동적인 사람들. 실크 브라우스를 입은 사람이 좀 내성적인 사람이다. 뭐. 근데 옷을 보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색깔은 어떤 색이에요? 이 옷 색깔? 이 색깔. 쥐색 겸 하여튼 국적불명의 색깔. 이게 여러 가지 빨리 쉽게 이게 감색이다, 쥐색이다, 검은 톤이다 얘기하기 어려운 혼합된 형태를 가지고 지금 카메라로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햇빛에 반사돼서 보면은 이게 다양한 색깔이 나와서 정체불명의 색깔. 그러나 진한 쥐색깔 비슷한 아니면 진한 감색톤 가까운. 근데 이런 색은 지배 욕구가 강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지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있고. 그러나 그거는 상담을 함으로써 상담 공부를 함으로써 그런 강렬한 이미지를 희석시킬 대화의 기법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은 톤 또 감색 톤 이런 걸 입고 다니는 사람은 갈등이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얘기할 때 목소리 톤이 점점점 올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확률이 많지. 학생하고 큰 소리 칠 확률이 높은 사람들 주로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색보단 조금 밝은 톤의 색깔을 입은 걸 뭐라고 그래요? 감색? 감색이라고 그럽니까? 일본 말로 곤색이라고 그러죠. 이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고 갈등이 심하고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많이 입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은 다 그 색깔 입었잖아요. 여야가 우리나라는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계속 갈등 속에서 파벌을 일으키면서 싸우고 간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옷도 옷 색깔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나 상담자가 그런 옷을 입으면 내담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상담자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스포츠맨은 스포츠인답게, 이렇게 직업에,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가답게 입어야 내담자와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색을 제일 좋아하느냐면은 갈색을 좋아해요. 다 갈색 톤 아니에요. 지금 이회관도 갈색 톤이죠. 벽돌 색깔. 어떻게 보면 이게 영국 톤이라고 그러죠. 보수적인 색깔. 최근의 색깔이 아니고. 근데 갈색 톤을 입으면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잘 되겠다. 그냥 그 옷 색상만 보고도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2년 동안 계속 갈색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빌딩을 이걸 친 거예요. 그러나 검정 톤의 양복을 입고 갔을 때는 아무도 모금 행사에 참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권위적으로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과 신뢰와 이런 그 정적인 면을 나타내주지 않으면 사회사업가는 곤란하단 말이죠. 모금도 잘해야 되고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리감을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의 옷 색깔을 보면서 자꾸 반항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그러세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그 머리 이렇게 갈색 머리 했잖아요. 이 갈색 톤이 사람들을 상당히 너무 진하게 안 하고 약간의 갈색 톤은 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그 느낌, 도움을 구하는데 크게 희망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까만 가발 쓰고 좀 까만 톤 머리 있죠. 근데 좀 거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톤. 그래서 옷 색깔은 참 중요하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패션 세라피에서 정신병 치료하는데 정신병이 들어가면 여성들은 어떤 걸 입어요? 주로 가운 환자복, 주수복 같이 그런 거 입잖아요. 주로. 일단 환자니까 그걸 입은 사람들에게 100명 대상으로 패션 세라피 계속 모델 연습도 하고 화장도 하게 자유를 주고 옷 색깔을 마음대로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놓아두고 서로 입게 했단 말이죠. 옷을 이거저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다 입었어요. 입으니까 딱 거울 앞으로 사람이 가는 거울 앞으로. 거울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옷맵실 보고 단추도 해보고 또 열어서 보고 자꾸 도는 연습도 하고 이래서 계속 석 달 동안 패션쇼를 했더니 결과가 정신병 증세가 약 30%가 효과적으로 약을 먹었을 때보단 더 발전을 했다. 그런데 여성들 그걸 시킨 거예요. 남성 병동에서 창밖에서 여성 정신질환자들이 춤추는 거 보고 그것만 패션쇼 하는 거 구경하던 사람도 20%의 효과를 봤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의복심리학에서 옷 색깔을 보고 유장이 나쁘면 어떤 색상을 주로 입고 다녀라. 아니면은 두통 있으면 어떤 색을 입는 게 좋다. 아마 이런 게 그 기법, 상담 기법에서 머지않아서 곧 나올 거예요. 근데 옷을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입는 사람들, 약간 누구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팔이 길다든가 브라우스도 크게 입는다든가 엄마 거 입었다든가 느낌이 옷을 여유 있게 크게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외향적인 사람이다.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옷을 적게 입는 사람, 아주 타이트하게 입는 사람은 비밀이 많은 사람들. 이 가운데는 누가 비밀이 많을까? 이렇게 옷을 보면 안단 말이죠. 또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과감한 사람들이죠. 남의 말 듣지 않는 사람, 강렬한 개성이 강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또 드레시한 옷, 그런 거 있죠. 이 옷에 액세서리가 많이 달려있는 거. 여기에 타는 거, 하여튼, 북한에 보면은 군인들
인민대회당인가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훈장을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전 양복에 다 달 사람들 있죠. 막 훈장. 이런 사람들. 또 우리나라 여성들 보면 뭐 여기에 팔끝이 뭐 올라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뭐 하여튼 무거울 정도로 뭘 많이 다른 사람. 이건 정서 불안한 사람들. 정서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볼 때 귀걸이 이거 또 뭐 염색 뒤에 청바지 째진 거 이거 청바지 째진 거 이거 유행이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청바지를 막 째서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말이야 정서적으로 너는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보다 옷 입은 걸 보고 정서가 안정이 안 됐구나. 그래서 정서를 잡아주는 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아도 심적으로 그 사람을 올바르게 진로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게 가르치는 일, 고치는 일, 변화시키는 일. 심리학에서는 주로 생각과 느낌과 이걸 고치고 변화를 주잖아요. 치료를 하고. 그런데 카운슬링 가운데 비프렌딩이라고 이게 자원봉사에 의해서 영국을 시작해서 전 세계 41개국으로 번져 있는 최근의 사건들이죠. 전화상담, 면접상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데 보면은 비프렌딩은 계속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심리학에서는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고 거기는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이제 성깔이 있는 사람을 성깔 바뀔 수 있어요? 어려워요. 결혼해서 30년, 50년 살아도 와이프의 성깔을 바꿀 수 없고 남편의 성깔을 바꾸기 어렵다면 내가 난 자녀들도 부모가 성깔을 고치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가 비프렌딩이고, 친구 되어주기, 비프렌더스. 그리고 이제 그 심리 상담에서는 주로 생각과 느낌과 교정해주고 치료해서 고쳐주고 하는, 이게 고치는 일이라고 쉽게 말하자면 행동을 수정시켜주는 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옷도 중요하지만 이게 옷이 중요하다는 걸 뭐냐면은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뉴스 하는 사람이 여기가 정서불안한 지금 액세서리가 많이 달린 거 보면 뉴스 신뢰가 가겠어요? 안 가요. 세계적으로 9시 뉴스 앵커들은 주로 이웃집 아줌마 같은, 이웃집 언니 같은 아주 평범하면서 깔끔한 이런 옷을 입는다. 여기다 뭐 많이 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는 보면 최근에 뭐 그 코디하는 분들이 있어서 매일 밤 뉴스마다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근데 외국 경우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튜어디스를 봐도 알아요. 한국의 비행기들은 스튜어디스가 젊죠, 나이가. 젊고 너무 화려하지. 화려하고 머리, 옷 하면 너무 깔끔하죠, 깔끔해. 그래서 그게 만약에 상담자라면은 그분들이 내담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대화를 하기 어려워. 차 한 잔 주세요. 한 잔 먹고 2잔 달라고 하기 어려워요. 응. 위축이 된단 말이죠. 벌써 위압감. 지배를, 고객이 스튜어디스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스튜어디스 고객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탁, 호소하는 느낌, 이걸 못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의 비행기들은 어때요? 전부 40대, 뭐 30세 이상 40대, 50대도 있어. 그리고 옷도 편하게 입었잖아요. 머리가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입은 화장도 편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 같고 이웃집 아줌마 같고 뭐 하여튼 친근미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라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커피 10잔 먹어도 되고 뭐 뭐든지 부탁을 하면 또 친절하게 격식 없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는 너무 만들어진 거고 거긴 자연스럽게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고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공무원처럼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지 말고, 학교 선생님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선생님이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면 학생이 상담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하죠? 내담자가 찾아올 수 있어요? 못해요. 그게 가장 편안한 의복이 중요하다. 기상예보하는 사람들이 정장을 외국에서 입는 것보다는 평범한 옷을 입는 게 더 신뢰가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하나 옷이 중요한 건 우리가 보세요. 길 물어볼 때 여기로 말하자면 여기가 마포 봉덕동 전철역 있죠. 5호선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 그 원격 연수원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혹시 서울 온 길에 잠바 입은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일로 가면 돼요. 일로 자기도 가면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정장 입고 이런 모습으로 원격 연수원을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던 사람이 반드시 스톱! 딱 쓴단 말이에요. 서서 자세하게 여기서 50m 가면은 좌측으로 꺾어서 빨간 벽돌이 있는데 거기가 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준단 말이죠.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래서 더워도 넥타이 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횡단보도에 서 있어, 횡단보도에. 무슨 불 들어와야 가면 돼요? 파란불. 파란불 들어와야 건너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불이 들어오니까 나같이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런 사람이 착 건너가면은 위반하고 가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쭉 따라가요. 같이 그냥. 그런데 잠바의 거스로 거기에다가 빨간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면 아무도 가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갔어. 교통 위반했다 이거죠. 그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그래서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 색깔을 맞춰서 평범하고 편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정적으로 보이면서 신뢰감 있는 그런 양복이 좋다. 그런 의상들이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담자가, 내담자가 왔을 때 반드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 베이지색을 입고 이렇게 왔다. 그럼 옷을 한번 딱 보고, 요즘 유행하는 옷인데 너무 멋있습니다. 참.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거든요. 머리 갈색 염색이 참 잘 드네요. 얼굴하고 너무 어울려요. 이 옷 색깔하고 머리 색하고 좀 톤이 딱 지적으로 보이잖아요. 지적으로 보여요? 네, 지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옷을 입었을 때 머리는 노란데 이상한 옷을 입으면 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지적인 반대 천박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칭찬을 해줘야 돼요. 보랏빛. 아까 우울증 걸릴 확률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도 보랏빛이 참 잘 어울리나 봐요. 보랏빛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예, 좋아요. 좋아해요. 이렇게 지 그러면 이제 상담자는 이 내담자가 항상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언젠가는 있다. 그래서 상담하다가 그 우울증 얘기를 끄집어내면 이 사람이 만족. 어쩌면 이렇게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을까? 감동이 드는 거예요, 감동이. 안경이 너무 지적으로 멋있어요, 이렇게. 안경이, 그렇죠. 안경 쓴 분에게 다른 얘기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안경은 지적인 면이 있잖아요. 지적인 면이 있다. 꿈과 영혼의 색깔의 옷을 입으셨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칭찬이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넥타이를 하나 이제 오래간만에 1년 만에 하나 선물을 받았던 자기가 사입었던 입고 이제 거울을 보고 매고 출근 딱 나오는데 딱 그 보는 사람 첫 순간 보는 사람이 넥타이가 색깔이 너무 야하잖아요. 그 기 빠지죠. 어떤 사람은 날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회장님 어디 상갓집 다녀오세요? 넥타이를 검정 걸 맸더니 갑자기 상갓집 갔다 오느냐고 물어봐요. 뭐 이렇게 해서 김을 확 하루의 일과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그러면 그 당한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네 이러고 돌아서서 속상해할 것 같아요. 돌아서서 속상하고 소화 안 되고 점심도 먹기 싫고 하루 종일 넥타이를 다시 가서 백화점에 가서 바꿀까 딴 색깔로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루뿐이 아니야. 그 다음 날도 연속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기도 또 그렇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고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그 사람을 피하자.
아침 첫 시간부터 그런 사람 만나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쁠 필요가 없으니까 가능한 피하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탁 출근하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밖에서 위에서 봐요. 이렇게 뭐 하고 있나 그분이 시선을 마주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하니까 이게 평가가 상담에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평가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지. 딱 봐서 그분이 고개 숙이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을 때 뭐를 쓰고 있을 때 빨리 뛰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샥 올라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 우리가 내담자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린 분이 상담을 하는데 얼굴을 보더니 같이 슬픈 표정으로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얼마 못 가시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막 이런 죽음으로 가까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내담자 죽는 거예요. 딱 만났을 때 지금 막 쓰러질 것 같은데도 건강해 보이시네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얼굴빛을 보시고 얼굴빛에 뭔가 그 혈액순환이 피가 잘 도는 그런 느낌, 볼이 빨갛고 뭔가 몸은 힘드신 모양인데 뭔가 참 좋아지시는 것 같다. 참 혈색이 참 좋으시다. 좋다. 뭐 아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병원에 못 가봤는데 아니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항암제를 계속 맞고 있어요. 그 얼마 못 산다고 해요 다들. 그래서 나는 만나면은 아니 왜 이렇게 드셨어요? 이렇게 건강하세요? 얼굴빛이 저보다도 더 좋아요. 그럼 금방 걸음이 싹 달라져요. 탁 이렇게 하고 얼굴이 좋습니까? 한 기분도 좋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이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상담을 주로 해야지 탓하고 비방하고 비교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충고하고 평가하고 이런 거가 과히 좋지 않다. 맞아요?